원신에 따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유공자이지만 지금 제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 많은 국가를 위하여 먼저 가신 선열들과 또 국방의 의무를 하신 많은 분들을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 이 대한민국 국민안전 혐오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자 대한민국 안전의 혐오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거룩한 분노로 국민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혐오 세력의 대한민국 안전을 혐오하는 저들을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체 복무를 기정사실화하고 결국 양심적 병역 거부를 동의해 주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부는 양심을 빙자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심을 팔아 총을 버리고 무장을 해제한다고 말하는 놈들은 국민안전 위협 세력이자 대한민국 안전을 혐오 세력이라고 칭합니다. 저는 대체 복무도 반대합니다.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체 복무를 한다면 최소한 10년은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있다는 3D 업종에 가서 이 친구들이 근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안전 혐오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민안전 위협 세력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안전 혐오 세력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척살해내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행동에 떠오르는 아이콘 공연예술팀장님의 댄스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댄스 퍼포먼스는 현재의 암울한 현실을 탈출해서 적폐를 깨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댄스 공연이 있은 후에는 바로 이어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어떠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매도당하는 이 현실, 자국민의 인권이 짓밟히는 이 현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티저 영상의 본 영상인 독립영화를 다음 집회에서 상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꼭 집회 참석해 주실 거죠? 이제 차별금지법과 가짜난민, 불법 체류자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곧 이번 집회에 공동 주최단체인 국민을 위한 대안 정진선 회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대안 정진선입니다. 토요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평안히 보내실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도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땀 흘려 일해서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세금 납부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바쁘게 사느라 정책이나 법에 대해 신경도 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땀 흘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국민의 혈세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짜 난민,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등 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차별금지법이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과 징역을 구형하는 강력한 제재의 처벌법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소수자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난민, 이주민이라고 일컬어지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난민과 불법 체류자에게 선심을 쓰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각종 외국인이 일으키는 범죄의 증가와 자국민 일자리 박탈로 인한 서민 경제의 파탄입니다. 며칠 전 대마초 소지 합법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18kg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그 몇 주 전에는 타이완에서 시가 2천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등 해외 조직을 낀 수백억 개의 마약 밀수단이 잇따라 국내에서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난민법과 무사증으로 가짜 난민과 불법 체류자를 전원 수용하면서 마약도 덩달아 수용하게 된 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 2008년도에도 취업 증가율 감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도 KDI는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 통계보다 최대 25만 명이 더 취업해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18년 현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의 서민들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든 차별금지법이 보호하려는 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일자리와 안전을 빼앗아 난민과 이주민이라 일컫는 불법 체류자와 외국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불법 체류자를 불법 체류자라고 가짜 난민을 가짜 난민이라고 말해도 혐오 발현이 되며
벌금과 형벌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간당한 피해 여성을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처벌하고 조언의 풍습으로 10대 원치 않는 아저씨에게 시집가고 타오르 씨 같은 집단 강간, 이러한 문화를 종교 가치관으로 삼는 이슬람을 위험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차별 발언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특별 전담단까지 꾸려 혐오 발언을 규제하겠다고 전 국민을 향해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부경 의원은 여기에 보조를 맞춰 혐오 표현 규제법을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혐오 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는 혐오에 해당된다며 이주민 미등록 체류자라고 그 표현을 바꾸라고 전 국민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미등록 체류자, 등록이 안 됐을 뿐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까? 불법 체류자를 불법 체류자라고, 가짜 난민을 가짜 난민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지금 시대가 홍길동이 호부 호용을 할 수 없었던 조선 말기 계급 사회입니까? 불법 체류자, 가짜 난민 보호하려고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말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결국 진실을 말하는 것이 차별과 혐오가 되어 처벌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벌금을 물리고 형벌을 가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위한 악법인 것입니다. 개헌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은 묻지도 듣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과 같은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자유탄압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하라! 전체주의 독재학법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하라! 반대금지 비판금지 국민의견 묵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하라! 인종혐오, 종교차별을 중단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인권파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안전을 걱정하며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요구하는 것이 혐오이고 차별입니까? 불체자 추방이 인종차별이라면 당신들이 국민의 빼앗긴 서민 일자리를 다시 찾아줄 겁니까? 이슬람 반대가 종교차별이라면 당신들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겁니까? 대책 없이 허황된 주장만 하는 가짜인 것 추방하라!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는 단 14명의 알카에다 무슬림 테러리스트에 의해 미국인 3,000명이 희생되고 6,2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언론 통계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17년간 이슬람 테러에 의해 희생된 인원은 무려 23만 명에 이릅니다. 이 또한 가짜뉴스라고 말하겠습니까? 독일의 경우 난민 인정을 거부당한 체류자가 15만 명에 달한 2016년 이후 이 체류 거부자들에 의한 바이에른 자폭 테러, 성폭력 등이 빈발하여 난민 범죄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바이에른 자폭 테러는 IS를 신봉하는 시리아 난민 신청자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IS 가입을 권유하여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자 15만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3년 내로 닥치게 될 현실이며 우리나라 난민 신청국 상위 7개 중 6개국이 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구체적 진실입니다. 영국 로더럼 사건은 어떻습니까? 영국 로더럼 지방에서 소녀들이
파키스탄 무슬림에 의해 1,400명 이상 성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영국 여성, 특히 소녀들이 유괴되어 강간, 고문, 매춘, 임신, 매매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인들, 경찰들마저도 언론에 의해 인종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로 규정될 것이 두려워 10년이 넘도록 덮여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성과 아이들은 그 희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로드롬 사건의 가해자는 파키스탄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올해 벌써 5,000명이 넘었을 파키스탄 가짜 난민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송 중이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인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종교차별이라며 입막음하고 양심의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에 대한 요구를 인종혐오라며 입막음하겠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복합적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체류자를 강력 단속하여 강제 추방하여야 할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소수자라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비호가 벌써부터 각별합니다. 단속은커녕 자진 유도를 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면 추후에 입국 규제 등 불이익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 체류자 면제부이자 특혜 방안이지 불법 체류자 문제의 근절 해결 방안입니까? 여기 한술 더 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이면 가리지 않고 굽신거리는 비루한 사대주의적 행태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내의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12만 명의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일시 체류를 허용해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당당히 했고, 태국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 이유는 태국 노동자 취업 허용 쿼터가 연간 5,000명밖에 안 되고 한국 내 까다로운 취업 조건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 것이라며 그 모든 세금을 우리나라에게 전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로 내놓고 너네 집도 다 내놔라 하는 행태와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박상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비열한 국가로 취급하고 하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항의하기는커녕 굴칭거리며 받아주었습니다. 박상길 법무부 장관은 태국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중미유기 자격미달 박상기 장관 즉각 사퇴하라! 우리 국민들은 무능력한 정부, 국민의 안전을 가짜 인권과 맞바꾼 정부, 국민청 71만 명의 요구도 무시하는 정부의 이 요지부동한 태도에 배신감을 넘은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불합리하고 재난적인 사건이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을 때 외쳐야 합니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합니다. 인권파리 내국 단체들과 정치 사기꾼들의 사탕 발림에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 금지, 차별 금지법 중단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이다. 난민법 폐지하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중단하라! 성명서
그래서 준비한 것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곳을 지나가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이 차별금지법이란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메인 기사 추천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 매일매일 이 사실을 꼭 알려주십시오. 그분들도 나중에 저희의 이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성명서 잘 들었습니다. 예, 저기서는 또 이제 문재인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예, 이제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 저는 이분을 보면은 미녀 여전사가 생각이 납니다. 국민행동의 거리 집회에 계속 함께 해주신 이언주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저도 아까부터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춥지만 우리가 마음은 따뜻하다. 그렇죠? 네.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아직까지는 퍼지지 못했지만, 저는 우리의 목소리가 결국은 국민들 모두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많은 동지들을 규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죠? 네.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 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 이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외치면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공연인책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제가 스스로 유튜브 방송 이현주 TV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내용이고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꼭 이현주 TV의 차별금지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 대한민국에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외치면서 자신들하고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잘못된 것이고 나만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운동권들은 마치 과거에 자기들이 군사 독재 항거하던 시절에 그 시절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지, 아직도 자신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인 줄 착각하고 나만이 정의이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니네들은 잘못된 것이야, 잘못된 국민이야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처참하게 짓밟고 마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와 있는, 마치 북한의 공산당이 얘기하는 것이 모두가 진실인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차별금지법, 또 가짜난민, 이거 외에도 오늘은 제가 이 말을 참 쓰기 싫은데 양심적, 소위 좀 불량 양심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이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모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들만 양심이고, 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이란 말인가?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왜 당신들만 양심입니까? 그리고 그 양심이란 것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위 평안히 종교니 하면서 그 신념 가지고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군대에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군대에 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여러 가지를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들들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내 할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군대를 간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매도하고, 자신들은 마치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느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서 국가가 그들을 성역화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나머지 양심 있는 진짜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나라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한 사회를 외쳤습니다. 공정한 사회. 우리는 국민으로서 공정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데 그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내가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때 오히려 나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양심 없이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나라란 말입니까? 이 병력거부 문제만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민주노총이 검찰청 앞에,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뒷문으로 그것을 피해서 지나가는 그런 사진을 찍힌 것을, 그런 것을 봤습니다. 뭡니까? 왜 민주노총은 성역입니까?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은 법의 권리자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적 내용을,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법을 어겨서 평범한 국민들이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줍니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면 당신은 혐오자야 라고 하면서 역차별을 받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자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과 결탁해서 그래서 이제는 성역화되어 가고 있고 평범한 많은 국민들은 그 성령을 건드릴 수 없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자국민이 우선이다. 자기의 책임, 병력의 의무, 세금을 충실히 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다. 병력을 충실히 이양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이 우선이다. 도덕적 관념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동성애가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 질서가 잘 가도록 외치는 그런 국민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국민 우선주의 그리고 정상적인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면서 자기 자유를 지킬 줄 아는 그런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이 많이 멀지만 우리는 함께 꿋꿋이 손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밤에 문 잠그고 주무시지요? 네, 문 잠그고 주무시지요? 왜 문을 잠그고 주무십니까? 내가 비인도적이고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인도주의적이지 않아서 문을 잠그고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문을 잠그고 자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법 체류자를 반대하고 그리고 무작위로 임의로 마음대로 다른 나라도 받지 않고 이웃의 일본과 중국도 받지 않고 미국도 받지 않고 유럽도 이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책을 수정해가고 있는 그런 가짜 난민, 일자리 난민, 복지 난민을 우리가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더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의 주류 세력인 운동권 세력이 자기들만의 성민의식에 가득 차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의 사고와 다르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나의 생각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세력들만을 성역화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비정상적이고 거꾸로 가는 나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돌아가셔서도 지금의 이 문제를 주한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시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안전이 중요하고 정상적인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자국민 우선주의 책임을 다하는 자유 이것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널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니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순서는 늦가을에 어울리는 파워풀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지닌 가수 지아이님의 노래 공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래 공연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GI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금까지 앉아 계시느라 정말 추운 이 날씨에 감사드리고 또 고생하신 우리 정경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국민행동 제9차 집회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올라오신 제주 난민대체 도민연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시간까지 한 가지 우리의 소원, 가짜난민 추방을 위해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제9차 국민행동 집회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1월 2일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병역 거부자들이 양심과 신념을 빙자하여 군대를 회피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에 한해 병역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종교인가? 선택된 자신들만 여호와의 백성이며 국가와 공동체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상정하고 배격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군 복무, 투표, 납세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 이처럼 군대가 사탄의 조직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가짜 종교 신도들에게 대법원이 나서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병역 회피의 특혜를 준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입법 없이 사법기관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없다. 대법관이 가짜 종교의 가짜 양심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고 권한을 남용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 82.8%가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에 다녀온 국민들은 비양심적 병역 수행자가 되었고 악마의 자식이 되었으며 양심 불량자가 되었다. 이제 어느 누가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겠는가?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대법관들에 의해 이 헌법이 짓밟혀 사문화되었다. 대법관들은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을 능멸하였다. 병역 거부, 병역 회피, 가짜 종교, 가짜 양심 규탄한다! 양심 팔아! 병역을 회피하는 가짜 종교 추방하라! 병역 거부 무죄 판결, 가짜 종교 특혜 판결, 대법관은 사퇴하라!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과 대체 복무제 도입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61년 574명이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체 복무 도입 이후 한 해 약 13만 6천 명까지 증가하였다. 대만의 경우 병역 거부자가 한 해 최대 87명이었으나 대체 복무 도입 후 약 2만 7천 명까지 그 수가 늘어났다. 역사적 통계가 증명하듯 현재 연평균 약 600명 내외인 우리나라의 병역 기피자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특히 전쟁이나 침략이 발생하면 전장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장병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처럼 대체 복무제의 도입은 국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것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의 안보관과 사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또한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은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팔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예비군 거부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현재 예비군을 거부해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54명마저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가 공동체의 안보 질서는 파괴의 수령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는 평화라는 공허한 외침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군대를 해체하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사례는 역사상 어디에도 없다. 전쟁을 거부한다는 가짜 평화로 침략 세력에 굴종하는 것은 국민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진정한 평화는 국가 구성원이 결사적으로 이를 지키려는 의지와 무력에 기초한 힘을 가질 때 수호되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국토방위가 없다면 평화는커녕 나라가 사라지는 굴종과 예속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친다. 무기를 내려놓고 군대를 해체하는 가짜 평화 거부한다! 양심 펴라! 병역을 회피하는 국가 해체 세력 죽어가라!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법치주의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병역 거부자나 병역 회피자가 양심을 주장하면 검사가 양심의 부존재, 즉 비양심을 입증해야 한다며 병역 기피를 사실상 형사처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내면의 소리인 양심을 어떻게 검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녕 검사가 요술을 부려 병역 기피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관심법으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추측과 정황이 아닌 증거로 사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 307조의 증거재판주의 역시 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양심팔이 병역 거부에 찬동하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팩트체크라는 이름의 KBS 기사는 이렇게 말한다. 대법원 판결이 당사자인 오모 씨도 재판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하면서도 세속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우리는 KBS의 팩트체크가 가짜 뉴스임을 대법원 판결문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판결문은 이렇게 말한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 거부, 종교 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하고 있다. 언론은 팩트체크를 빙자하여 국민을 속이고 거짓 기사를 통해 가짜 종교와 가짜 양심을 옹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가짜 종교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넘어 교리상 양심적 납세 거부까지 주장한다는 점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에 거리로 나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외친다. 언론은 가짜 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라! 가짜 종교, 가짜 양심 옹호하는 가짜 언론의 거짓 선동 즉각 중단하라! 양심
거부의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 국방 문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슬람 내전 지역의 가짜 난민들로부터 국토를 방해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편락 제168항에서 징병 기피의 유일한 이유가 병역을 허용하거나 전투의 공포를 가지는 경우 그는 난민이 아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한편 제173항에서는 양심상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최악국에게 이름되어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므로 이슬람 내전 지역 가짜 난민들이 평화적 양심을 빙자해 징집을 거부하고 국내로 대거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경우 이들을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 절대 다수가 수용을 반대한 예멘 가짜 난민들 역시 내전으로 인해 징집을 기피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은 곧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 가짜 난민의 폭발적 유입을 가져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또한 지적한다. 반난민 인권단체인 우리가 나선 이유이다. 정부는 대체 복무제 도입 여부를 사실상 확정하며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소방서와 교도소에서 근무하도록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익 관련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가벼운 대체 복무안이 과연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묻는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열악한 복무 환경 아래서 각종 총기 사고나 폭발물 사고, 엄혹한 훈련과 교전 상황 등 생명과 신체가 상시적으로 위협받는 병역 의무와 등가성 있는 대체 복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병역 거부자들이 그토록 평화를 사랑한다면 지뢰 제거를 수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초래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각종 무력 도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 현실적인 것이다. 불과 3일 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를 위한 소형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와 관련된 실수나 오판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 있고 그 회복은 영구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 안위에 관계된 중대한 결정은 국민적 합의 없이 대법원에 의해 판단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헌법은 제39조 제1항과 제5조 2항에서 국민의 기본 의무로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신성한 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의무는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병역 거부자에 대해 국토방해 의무를 면제하며 대체 복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헌법은 제72조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병역 기피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의 도입 여부는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므로 그 제도의 도입은 헌법 개정이나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병역 거부 및 대체 복무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며 국회는 즉각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법원과 정부를 규탄한다. 국민적 합의 없는 대체 복무 반대한다. 국민투표 실시하라. 국회는 헌법 질서 파괴하는 대법관을 탄핵하라. 국회는 대체 복무 도입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하라. 병역 거부 반대한다. 대통령은 대체 복무 국민투표 실시하라. 우리가 집회를 개최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에 반대하는 것은 포용성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토 방위를 토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질서가 굳건히 수호될 때만이 이를 바탕으로 그 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인권, 진짜 양심, 진짜 평화를 위한 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장병들은 전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지키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 역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에 맞서 거리에 나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 외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모습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잠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 예멘 가짜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한 이후로 저희가 광화문에서 처음 가짜 난민 반대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속에서도 9차까지 집회를 치러내고 기자회견, 지방 토론회, 국회 등 저희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회원님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상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또한 여기 한 장 한 장이 우리 국민들의 눈물이고 호소이고 외침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함께 서 있었기에 나라가 지켜졌다고 가슴 뿌듯할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올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그러나 내년에도 우리가 거리에 나와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행동하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응원하는 박수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쩌다 보니 정말 제 평생 이런 데 나와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회원님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님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현주 의원님 올라오시고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십시오. 예, 같이 올라와서 이현주 의원님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올라오십시오. 예, 오늘 이후에 이현주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행사를 같이 해주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행동 집회에 항상 함께 해주셨고 우리 국민과 함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해주신 이현주 의원님, 우리 의원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진 찍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언론에 나가는 사진이 아니니까요. 예,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모두 엄지 척 해볼까요? 엄지 척. 자, 신니 엄지 척. 네, 손분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자, 하나, 둘, 셋, 김치. 네, 한 번 더 찍을까요? 네,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현주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현주하고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국민행동 행사는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 살펴가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스태프분들은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 뒤쪽을 보시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벼룩시장을 위해서 가지고 온 물품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핸드메이드 물품들이라고 하니까요. 돌아가시면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마음에 드는 물품이 있으면은 구입해 주시면서 구입 대금은 전액 국민행동의 후원금으로 기부된다고 합니다. 살펴가시는 길에 한번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제9차 집회 스트리밍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